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기현입니다. 주요셉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요. 네. 인권 보도 준칙이 뭐지? 네. 이런 제목인데 네, 사실 인권 보도 준칙. 저도 인권 보도 준칙이 뭔지 몰라요. 예, 그러시군요.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일반적으로 사실 다 모르죠. 네. 인권 보도 준칙 하면 네. 저게 뭐야? 네. 무슨 소리지? 네. 인권에도 뭐 기본 무슨 준칙이 있나? 네. 근데 저게 어디와 연관이 되냐? 그러니까 언론사랑 연관이 되겠죠? 근데 또 인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인권위랑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인권하면 네. 국가인권위원회. 네. 자,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면 좋은데 인권위원회가 어느 특정 소수만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뭐죠? 핸드폰이죠. 예. 핸드폰 앱으로도 인권보도 준칙을 찾으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모르는 분들이 네. 태반이에요. 국민들 모르실 겁니다. 대다수죠. 대다수죠. 예. 그리고 또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한번 네. 살펴보고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네. 우리가 진실을 한번 탐구해보자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인권보도 준칙의 전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책이 54페이지까지 가는데요. 네. 뭐 인권보도 준칙, 주요 분야별 네. 요강 매뉴얼 이렇게 돼 쭉 있는데 이렇게 챕터별로 분야별 나오죠. 인권을 다뤄놨나 봐요. 그렇죠. 네. 이런 기본 기준점을 갖고 있는데 네. 인권보도 준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랑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도라니까 보도, 예. 언론사죠. 언론사랑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도에 이렇게 준칙 협의를 맺어서 사인을 한 그렇군요. 거예요. 예. 우리가 몰랐어요. 2011년도면 지금부터 2019년이니까 8년 8년 전인데 전이네. 예. 이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몰랐죠. 관심 없어요, 다.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네. 보도되는 것은 네. 저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따라서? 지금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언론이 이미 통제되고 통제가 있어요. 되고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인권위에 의해서. 인권위에서. 근데 인권위가 모든 국민을 입장을 대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특정 소수자를 우대하고 네. 그들의 편에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야, 이게 속아는 예.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자꾸 속지기만 우리 여성가족부도 여성이 네. 없다고 속았는데 네. 인권위원회도 이게 언론사가 이게 둘이 몰래 이렇게 통제하고 했어요. 있군요. 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네. 나름대로 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인류 보편적 가치라 그러는데요. 네. 뭐 이게 이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나오는 거죠. 예.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 네. 한 사람 예의 없이 인류 모든 사람이 천부 인권을 보여받는다. 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그 다음부터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여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네.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론 형성한다. 형성에 앞장선다. 프로파간다를 네. 한다. 예. 이게 무슨 독재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제가 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기분이 이제 나쁘네요. 그렇죠. 네. 네. 언론이 국민의 네. 다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언론도 꼭 다수가 아니지만 진실이란 차원에서는 뭐 진실을 보도하고 네. 올바로 알려줄 내용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먹어도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고 봐요. 네. 그러나 어떤 제도까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으로 몰아가도록 앞장서는 네.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게 어용 언론이 만약 독재 국가에서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지금 북한 언론이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뭐 중국도 중국도 그렇고 그렇고. 그렇죠. 지금 통제 통제받죠. 국가는 다 네네네. 그렇죠. 이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 말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 이런 네. 전문을 보면은 네.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 대한 그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 저 내용만 봐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알고 읽으니까 더 그런데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맨 마지막에 네, 이에 네. 따라
다른 거와 차이 뭐쭉 나요. 한국 네. 기자협회가 이에 따라 한국 기자협회와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 보도 준칙을 제정하여 네.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자, 권고한다.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권고해요. 그런데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 네. 권고가 지금은 마치 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구속력은 없죠. 근데 권고는 네. 또 어디서 네. 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렇게 어디서 배운 거죠? 네? 어디서 저렇게 권고를 자꾸 배웠죠? 권고하는 그 거? 배경이. 아, 저기 그 UN. 유엔이죠. 네. 유엔이 유엔도 권고하죠. 자꾸 각 나라에다 권고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권고는. 그렇죠. 권면한 거 참고하는 거죠. 참조사항이죠. 우리 네. 국가, 네.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서 부분 수용, 물론 네. 지금도 부분 수용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다 수용은 안 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맹목적으로 다 네.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따라야 된다. 아,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총각 나오고 세계인권 선언 네. 나오죠. 네. 그리고 국제규범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예. 물론 좋습니다. 뭐 인권을 우리가 탄압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권을 차별을 두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총칙밖에 안 되니까는요. 여기는 네, 예. 네. 한번 세부 사항 들어가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일장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왔어요. 네네. 전부 뭐 대충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노사 문제도 쭉 나오고. 1장이 그렇고 2장은 이제 인격권의 문제. 아, 인격권. 개인의 인격권이 뭐죠? 그게 거기 뭐 1번에 보면은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 즉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네요. 네, 언론에서 물론 그래서 네네. 인격권을 그래도 침해하지 네네. 않도록 한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네. 되겠죠. 두 번째는 네, 세- 3장이 삼장. 장애인 인권이네요. 네. 그래서 뭐-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네, 예. 우리가 뭐 장애인들 네. 특별히 뭐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장애인,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 예. 비장애인 이렇게 또 쓰죠. 네네. 좋습니다. 4장에 이제 성평등 나오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성평등하면 네. 예전에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에도 양성평등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젠더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니까 네, 이거 이제 다르죠.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성평등이 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네. 양성평등. 근데 내용은 양성평등을 얘기해요. 양성적인 얘기로. 네. 근데 가에 빨간 글씨가 좀 수상하다고 제가 봐서 한번 봤는데 네. 어떤가요? 가 보면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왜 저렇게 말을 네. 했을까? 양성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각도 하지 말고 강조도 하지 마라. 남성과 여성.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 뭘 말하는 건지 세상에 모르겠어요. 남성과 네. 여성밖에 더 있는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젠더를 공부하니까 알죠. 네.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만 세상에 남자 네. 여자만 있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네. 딴 사람들 많다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뭔가 더 집어넣고 주고 싶은 의도가 있죠. 사실 예. 아, 예. 그 라에 또 빨간 게 뭐가 있죠?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네, 고정화하지 말라. 네. 물론 뭐 성 역할이 네. 뭐 구체적으로 너무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네, 이래야 된다. 이런 건 네. 아니겠죠. 네네. 그런데 일단 저기 내용을 또 봐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의도성이 좀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들어요. 네. 다 5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예. 5장이 뭐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양한 문화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네.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다 인종 국가가 아니고 그렇죠? 네. 다문화가 네, 아닌데 네. 자꾸 우리나라 언론이 다문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국제 결혼도 이제 늘어난 추세니까. 그렇죠. 네. 뭐 국제 결혼에서 다문화 가족 뭐 다 수용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다문화가 가장 이상적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네. 가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나요 지금? 좀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네, 우리 네. 다뤄야 될 내용인데 네. 이 결혼 문제 다룰 때 있어서 네. 결혼 못하는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이나 이렇게 네. 도시의 좀 이렇게 빈민층에서는 결혼이 안 되니까 국제 결혼을 많이 네. 넘어가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뤄야 되고 어쨌든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나 그것만이 또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뭐 다음은 보시고요. 뭔가요? 네. 노인 인권 나오네요. 네, 뭐 노인분들도 네. 이제 점점 노령화되니까 늘어나니까 네. 다뤄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7장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게 제정이 돼서 네. 이제 청소년들을 너무나 네. 통제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네. 무방비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네. 이런 부분이랑 맞물려서 이게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인권도 네. 존중하는 쪽은 네. 뭐 기본 원칙은 우리가 맞습니다. 예. 지켜야 됩니다. 8장이 이제 성적 소수자 인권인데 빨간색이 많아요. 예, 이게 좀 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네. 이게 성적 소수자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용어를 잘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말하는데 성소수자의 포함에 젠더에서 이제 쭉 포함되는 수십 가지 젠더 네. 플러스 성소수자에는 그 외에 우리 사회 규범, 인류의 윤리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네. 성소수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네. 나중에는. 네. 소아성애부터 수간부터 수간. 그러니까 뭐 다처제부터 예. 뭐 근친상간부터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사실은 성소수자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성소수자라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을 때는 네. LGBT, 네. QI 쭉 나가지만 네, 특히 네, LGBT에 네,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기 밑에 보면 가부분에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네.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네.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네. 성 클리닉 같은데 네. 아까 수간 말씀하셨는데 네. 동물하고 지금 성교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방송이나 언론이 다룰 때 네. 정신질환이다, 성중독이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네, 네. 이제 LGBT 쪽 얘기고 네. 그쪽 진영에서는 왜 거기다가 성소수자에 네. 수간이나 소아성애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느냐 우린 다르다 그렇게 네. 얘기해요 그쪽은. 네네. 근데 다 포함이 되는 게 성소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성다수자 외에는 다 네, 성소수자죠. 네, 네. 다수소수란 개념이 그거죠.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에는 합법화됐다가 네. 마지막으로 2015년 7월 1일부로 덴마크가 네. 수간에 합법화된 것을 불법화 시켜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암암리에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법이 네. 없어도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금지도 안 했어요. 네. 금지 안 했다는 건 법은 뭐죠? 법 전공하셨으니까. 네. 금지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는 무기나 그냥 묵시적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 동성애도 예, 법적으로 예. 금지하고 있나요? 외국처럼? 옛날에 과거 유럽 그렇지 법률처럼? 않죠. 그런데 다 하죠. 네. 근데 처벌받지도 않죠. 네. 근데 박해받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저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이게 언어라는 게 네. 아주 참 묘합니다. 거기다 방점을 찍어버리면 네. 강조가 돼버려요. 네네. 조금만 기분 나빴다도 피해보고 차별이 되면 차별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위험한 거고 법제화된다는 건 위험한데 네. 수간도 유럽에서는 금지가 됐지만 이게 합법화가 무력화됐지만 네. 금지라는 법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 암암리에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창가가 있는 것처럼 동물 매춘업소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간대요. 아이고. 끔찍하게 그 항문이 다 파열돼 갖고 죽고 내장 파열까지 되고. 고양이 집사가 전데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문명화된 네.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어떤 부도덕한 사회, 성부도덕한 네, 사회로 네. 나가는 거냐, 이것이 인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느냐, 이건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과거에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네, 목록에 네, 넣었었죠. 네. 그런데 DSM 편람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 DSM-3 이게 73년도에 네.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이런 DSM-3, DSM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DSM-4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걸 네. 알고 있는데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네. 안에서 네. 뭐 이렇게 전환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질환, 네. 이게 정신질환 아니라면 이제 동성애랑 가장, 특히 남성 동성애랑 가장 밀접한 질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남성 동성애. 에이즈죠. 에이즈. 네, 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면 특정 질환, 에이즈랑 또는 그 외에 수많은 뭐 곤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성병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를 문제가 됐다. 보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방이 될까요? 경각심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니까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는 네.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방 네. 조치가 없어서 네. 지금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급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네. 10,000명이 넘었고 전체 감염자가. 10,000명이요? 예. 아. 10,000명 이후부터 폭증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뭐 실제로 체크된 게 10,000명이지만 아마 엄청나게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동성애자는 마치 치해법권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네. 작년도에 네. 이렇게 코호트 조사로 해서 네.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쭉 걸쳐서 네. 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상당수가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60%는 동성끼리. 동성연애. 이거는 이제 네. 감염내과에서 네. 연세대 네. 감염내과 네. 이제 이분들이 다 정확히 여러 의사들이 네. 합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인데 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통계로 딱 내는 정부 통계는 지금까지 자꾸 숨기려고만 했었죠. 에이즈와 동성애는 직접 연관성이 없나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숨기고 그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통계 수치가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CDC,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보게 되지만, CDC 자료가 우리가 보였죠? 네. 그러네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CDC 자료를 보면 네. 이렇게 나와요. 동성애자들과 연관성이 있고,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 연령대로 보면 13세에서 19세까지는 92.8%. 8%. 아유. 남성 간의 학문 네, 성교로 인해서. 학문성교. 예. 20에서 24세는 이제 네. 90.8%. 네. 자, 이런 것이 팩트인데, 네. 이런 거를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확하게 보도가 안 하고 있어요. 말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게 인권의 침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이즈 예. 환자들이, 예. 본인들이 뭐 수혈 감염이나 무슨 다른 네. 거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된 성행위 선택해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해서 네. 많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또는 양성애자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권단체를 만들어서 에이즈 인권 권리 신장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시나요? 정부에서? 제가 듣기로 네. 100% 정부에서 그 치료비를 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네. 다른 네. 질병, 100% 지원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암은 100%가 안 되지 않나요? 암도 아니고 많이 해봤자 95%. 그렇게 정도로. 특별 대접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100%라는 거 네. 그러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네. 100%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CDC 미국 그 네. 자료를 보니까 네. 이런 에이즈에 의심되거나 네. 걸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네. 그들을 돕는 그 단체랑 연결해서 그 펀드를 받아갖고 치료비를 후원해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100% 치료비뿐이 아니라 간병비도 주고 아, 멀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면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그거 풀 서비스예요. 좋은데요? 권장하는 겁니까? 이거를 뭐 어떡합니까 이건?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네. 100%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네. 치료를 한다면은 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방을 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위험해요. 이렇게 네. 인권 네. 보도 준칙 이후로 네.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보도가 계속 늘어나고 올라가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자꾸 인권 논리로만 가고 있어요. 인권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네. 저거를 네. 모르는 청소년들은 네.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괜찮구나 동성애면은 뭐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네. 네. 특별한 병은 아니고 죽을 병 아니고 네. 물론 요즘은 약이 네. 비싸지만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네. 평균 수명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인과 네. 계속 평생 동안 복용을 해죠. 그런데 네. 물론 약을 복용하는 중에서는 그 성접촉으로 인하면 분명히 에이즈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들어보신 거 있죠? 어느 정도 된다고? 한 달에 6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만. 예, 한 네. 사람이 네. 1년에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면 네. 1년이면 7,200만 원, 아우. 10년이면 7억. 자, 이제 이 네. 생애 주기로 이제 수명이 길어졌다 네네, 그러잖아요. 네, 약값과 네. 모든 다 비용을 다 지불하면 수억, 막 1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평생 그 생애 치료 비용 전체, 그러니까 세금이네요. 치료 비용 이걸 누가 된다고요?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예. 그러면 국민 의료보험을 네. 정작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서민들한테 못 가고 네. 이 사람들한테 이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들은 국가한테 무슨 피해를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동성애를 한다 그래서 네. 에이즈가 감염되는 게 아니라는 논리로 말하니까 피해를 안 줬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인 예. 상식은 말하면 다 안 피해가- 되잖아요. 또 이거는 이거 왜 막냐고요, 이거를. 답답합니다. 누가 막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저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을 다 보면 네. 국민 모두의 이익,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네. 오직 특정한 소수와 특정한 집단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네. 오히려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 우리는 국가인권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황골탈퇴해서 새롭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네, 네. 재탄생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네. 입장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 오늘 정말 놀라운 것도 좀 알게 됐고요. 네. 모르던 거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정부가 에이즈를 좀 이렇게 잘 예방하는 쪽으로 네.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예. 예방을 하려면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죠. 밝히고 알려줘야죠. 네, 그렇죠. 국민들 모두가 그래서 네. 진실을 알아야 정확하게 네. 여론이 모아지고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네. 우리 방송이 좋은 내용이 많은데 네. 한번 또 홍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네,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세대 이슈와 진실 시간에 인권 보도 준칙 놓고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